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및 정시 모집 선발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고, 네, 전년도에 2023학년도께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네, 연이어서 이렇게 연세대가, 입학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료를, 공개를 해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들 공개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정시 모집이 지금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시에 대한 입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세 그 학과별로 입결 데이터는 지금 공개는 아직은 안 된 것 같고, 그냥 뭐 정량평가 대상이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만 상세 모집 단위별 지금 입학 결과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 모집에 관련된 뭐 전반적인 부분은 살펴볼 수 있지만, 네, 세부 모집 단위별 학과별로 상세 데이터는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밖에 지금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고 추후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보면, 자,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선발 결과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수시 전형하고 정시 전형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먼저 한번 살펴보면, 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모집 인원이 501명에 지원 인원 3067명. 뭐 최종 등록이 지금 485명이라고 했었으니까 최종 등록률은 96.8%. 그러니까 뭐 여기서 등록하지 않은 미충원 인원들은 2월로 이제 정시 전형으로 이제 2월 된 인원들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뭐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전형인데 여기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률이 93.3%. 그다음에 기균 1, 기균 2 전형 같은 경우에 96.8%, 그다음에 뭐 기균 2 같은 경우 100% 전원 다 등록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58.4%인데 사실 이제 국제형 등록률이 조금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2024학년도 수능이 이제 불수능이어서, 특히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 뭐 영어 1등급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좀 이제 타이트하게 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에 수능 영어 1등급을 이제 충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했던 경우들도 이제 상당히 좀 많았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사실 수능이라는 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었던 부분들 측면에 어떤 영향 때문인지, 네, 뭐 쉬운 수능은 아니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뭐 공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그 여파로 인해서 등록률이 좀 많이 낮았었다. 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른기회 전형, 이제 뭐 농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네, 요렇게 이제 뭐 등록률이 공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등록률은 94.1%,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96%, 100%로 대단히 이제, 높은, 형태 이제 등록률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99.3%, 그러니까 1382명 모집에 1372명이 등록했으니까 10명 빼놓고는 지금 전부 다 등록을 했다는 거고, 체능 계열이나 국제 계열 같은 경우에도 등록률이 뭐 상당히 좀 높다. 네, 요 부분들 등록률에 대한 부분은 그냥 한번 쭉 가볍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수시 모집 및 정시 모집 최종 등록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일단 이제 그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등록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역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지역은 서울과 광역시, 그 다음에 시 단위, 그 다음에 군 단위. 뭐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살펴보는 농어촌 혜택이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지역들. 그리고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 등록 인원에 대한 이제 비율 퍼센티지만 이제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 출신 지역의 학생들이 지금 등록률이 20%, 그 다음에 광역시가 19.2%, 그 다음에 시 단위가 57.7%, 그 다음에 군 단위는 33.1% 정도 이렇게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교과 전형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장 등록률이 높은 지역은 시 단위다.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여러 시 단위 지역들을 한번 이제 감안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리테라 에듀 학원이 있는 이제 여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110만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지간한 이제 중소도시들 몇 개를 이제 합친 그런 인원들보다도 이제 많은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제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압도적으로 뭐 등록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광역시 전체 합산한 인구보다 등록자 숫자보다 서울시 지금 숫자가 더 많다는 것도 네. 상당히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특징이 좀 나타나기도 하네요. 자,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 서울 지역 학생들의 등록률이 네, 광역시에 비해서 월등히 더 높다라는 이제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시 단위도 이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서울시 지역의 등록률이, 네,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난다는 거. 요 부분들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하고의 어떤 좀 격차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집 규모가 이제 가장 큰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 뭐 수능 최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에 대한 어떤 정성평가의 영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네, 서울 쪽이 조금 더 높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 역시 뭐 33.8, 그다음에 25.3 광역시가, 그리고 시 단위가 38.7, 그다음에 군 단위가 2.1%라고 놓고 보면 네, 논술 전형 같은 이제 좀 특별한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높다. 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실기 실적 전형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인데, 정시 전형 같은 경우 지금 수능 위주 전형의 등록률만 일단 좀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가 네, 특히 정시 전형 쪽으로 들어오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게 네, 연세대 데이터에서도 지금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입생 배출 고교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요거를 지금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일단 좀 넘어가고, 지금 이제 그 밑에 표 4번에서 고교 유형, 이제 합격자 고교 유형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뭐 일반고가 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신 성적 정량 평가 플러스 뭐 재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내신 경쟁이 뭐 특목이나 자사고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위권 그 상위권 내신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기는 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의 비율이 뭐 95.3%로 뭐 압도적이고, 뭐 다른 지역의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를 살펴볼 필요가 이렇게 제가 볼 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연세대뿐만이 아니라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의 어떤 교과 전형에서도 이 패턴은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크게 유의미한 이렇게 데이터라고 보기는 좀 쉽진 않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자사고나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인문계열 쪽 같은 경우는 외고나 이제 국제고는 뭐 가뜩이나 숫자도 몇 개 없는데, 이런 어떤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일반고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교과 전형하고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거에 비해서 자사고가 뭐 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인데 비해서 학점 같은 경우에 비중이 13.3%로 뛰었다는 거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대단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일반고에서 과연 학종을 지원하는 게 맞냐, 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데이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57.9% 안에 있는, 이 데이터가 결론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수치가 아니라 뭐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자사고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좀 낮아진 거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기회의 문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이제 놓고 보시고 그냥 뭐 일반고, 나는 일반고인데 어차피 학종은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예단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동영상,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에서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진 않고 있지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고는 안 된다, 이런 편견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학종이 안 되니까 난 무조건 교과에서만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직진을 하는 그 방식이 생각보다 그 마지막의 결과가 매우 좋다라고만 장담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과도 준비하고 학종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셔야 정말 이제 추후에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개 다 준비하십시오. 네,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제 교과 전형 선발 결과 상세 현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과 2025학년도 지금 현재 예고되어 있는 전형상의 변화가 좀 너무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024학년도 입결 데이터만 가지고 2025학년도에 동일한 형태로 지원을 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같은 경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교과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면접을 합산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모집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면접 없어지고 교과 성적에 여기에 수능 최저를 지금 얹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패턴을 지금 활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세대하고 이제 비슷한 라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고려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이 수능 최저를 이제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를 활용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연세대하고 고려대하고 이제 100% 연세대가 또 동일하다고 보기도 쉽진 않은 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80에 서류 20%, 정성평가 20%의 영역을 또 집어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고민을 하자면 뭐 100%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능 최저도 조금 다르니까요. 근데 가장 비슷한 데이터는 차라리 2024학년도 데이터보다는 고려대 데이터하고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2024학년도의 전형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경쟁률과 그 다음에 그 경쟁률에 따른 입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시기에는 그래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이 동영상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별로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 국어국문학과 같은 경우에 일단 이제 뭐 미리 참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
여기 이제 보면 뭐 전원 면접이라고 달려 있는 이런 학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냐면, 모집 인원의 5배수까지를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5대1 미만인 학과들 같은 경우는 전원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초과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원들을 좀 줄여서, 교과 성적으로 좀 인원들을 줄여서 네,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치렀다. 요렇게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8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니까 5대1 미만이었으니까 당연히 전원 면접이었겠죠. 그래서 이 4.38대 1에서 그 면접 대상자들 중에서 90%, 그러니까 90%라는 거는 이제 뒤에 10명은 이제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뒤에 뭐 10명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막 9명, 1등부터 총 90번까지 했을 때 그 90번대의 성적대가 지금 3.06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5명이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이 35명 중에서 이제 거의 끝에 해당되는 성적대는 한 3.06까지는 일단, 지원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마지막, 35명 중에서 성적이 이제 제일 낮았던 학생은 3.06보다도 성적이 조금 더 낮았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적이 뭐 얼마인지는 연세대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면접 대상자는 그랬는데, 실제로 최종 등록한, 그러니까 합격을 했던 학생의, 최종 등록자 90% 컷은 1.67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 기준보다 이제 제일 밑에 꼬리가 더 길게 이어졌을지 어떨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정도까지는 예상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사실 이제 도박에 가까운 어떤 지원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0% 컷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예, 공개를 많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0% 컷이 지금 국문학과 같은 경우 1.67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24학년도의 전년도였던 2023학년도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연세대가 공개했었던 2023학년도 국문학과 90% 컷이 1.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큰 변화는 별로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면접 대상자 90% 컷이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1.7까지 갔었는데, 제가 볼 때 뭐 3.06 내신 성적대의 학생이 지원을 했었던 거는 아마 이제 이 경쟁률이 어쨌든 5대1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면접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 좀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최종 결과가 네, 이 친구 3.06이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학생인지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90% 컷은 네, 1.67이었다. 요런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2023학년도에도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5대 1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전원 면접이었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문학과, 영문학과, 동문학과, 불문학과 같은 경우에 입결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연세대가 공개했었던 어문 계열 중에서 지금 중문이든 영문이든 동문이든 불문이든 노어문, 노문이든 간에 특히 이제 노어노문 같은 경우에 당시에 2023학년도 공개했었던 90% 컷이 얼마까지 내려가 있었냐면 2.01까지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 그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 입결이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세대 합격을 노렸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원율도 좀 높아졌고, 그래서 경쟁률도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2023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도 많이 상승했었고, 그 경쟁률 상승이 결론적으로는 입결 상승으로도 연결이 됐다.
네, 요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그 수능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학과들 지원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경쟁률과 입결이 동시에 상승을 해서 실제로 이제 뭐 노원어문 같은 경우 지금 2.01에서 1.79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네, 뭐 상승 폭이 상당히 높았었다. 요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연세대가 2025학년도에 전형을 안 바꾸고 고스란히 유지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치가 이제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봤어야 될 일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경쟁률이 어쨌든 뭐 6.25대 1, 뭐 이렇게 하면서 일단 뭐 1.76 정도, 네,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철학과도 일단 전년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 1.88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일단 90% 컷이 지금 좀 올라갔다. 네, 사학과가 지금 사학과는 1.64였네요. 1.64였고 철학과가 1.88이었는데 1.58까지 상승을 했다. 아마 이제 작년 2024학년도 그 상위권 대학 연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률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작년도에 좀 그 아주 대단히 이제 좀 그 인기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경쟁률 상승으로 고스란히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뭐 7.17대 1 교과 전형 경쟁률 7.17대 1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2023학년도 경쟁률을 보면 당시 한 5.86대 1이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높고 입결도 뭐 대체적으로 좀 높아졌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쟁률이 5대1 미만으로 떨어져서 네, 지금 전원 면접을 봤었고 네, 지금 이제 등급은 1.7등급 정도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1.7 같은 경우에 요 등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90% 컷이 1.5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작년 입장에서 보면은 2023학년도 입결이 너무 높다 보니 뭐 섣불리 주저주저 하면서 네, 이제 공격적으로 쓰지 못했던 학생들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썼던 학생들은 오히려 입결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좀 얻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심리학과도 좀 동일하게 연결이 됐었는데요. 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2023학년도 입결은 1.61 등급이었는데 1.81, 1.61 맞네요. 1.61이었는데, 네, 그때보다는 일단, 그 입결이 좀 떨어졌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부가 지금 1.6등급으로 이제 상경계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높은 입결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부는 전년도가 이제 1.77등급이었으니까 그때보다 좀 입결이 좀 높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통계 1.83, 뭐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 뭐 가장 인기 있는 학과인데 연세대에서 네 1.52 이거는 전년도에도 1.55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별로 없었고 2023학년도에도 연세대 경영은 경쟁률 5대1 미만이었기 때문에 전원 면접을 봤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학년도에 사실 이제 전원 면접을 봤었던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경쟁률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1.57 정도 이제 그 입결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그 이전 연도에도 1.59 정도는 나왔었으니까 입결에 큰 편차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이제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입결들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요 정도까지가 이제 이과대학들 이제 입결인데 이과대학 입결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공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선호도도 높고 학생들이 이제 지원율도 좀 높기 때문에 공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5대1 미만으로 떨어졌었던 학과들이 그러니까 여기 건축공학과, 그다음에 도시공학과
그다음에 당시에 2023학년도에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5대1 미만이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2024학년 올해가 아니라 이제 지난해죠.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경쟁률이 지금 5대1 미만이 되어서 지금 전원 면접을 보는 학과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입결 자체가 지금 2023학년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만 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도시공학과 같은 경우가 한 2.39등급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입결 컷이 당시에 좀 낮다 보니 작년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몰리면서 네, 지금 입결도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2까지 90% 컷이 지금 상승을 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대는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1.45로 되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 등급 자체가 이때 당시 1.82등급이었으니까 역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입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이제 계약 학과인데, 네, 이제 이전에는 교과 전형으로는 모집을 안 하다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했었는데 1.6일 정도 이제 찍혔고 디스플레이 융합공학도 역시 계약 학과인데 1.95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 새롭게 뽑다 보니 이제 그 전에 입결 데이터가 없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했던 수험생들이 오히려 조금 더 득을 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정리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과들을 살펴보면 뭐 시스템 생물, 그다음에 생화학, 생명공학 같이 이제 생명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 학과들은 뭐 아시겠지만 워낙 다른 대학들도 입결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높습니다. 많이 높은 이유는 뭐 분명히 있는데 워낙 이제 2023학년도에도 사실은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학과들이었기 때문에 입결의 편차는 사실 이제 유의미한 편차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입결이 이제 높았었고, 그러니까 이전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1.27까지 갔었거든요. 요즘에 뭐 공대에서 컴공 쪽이 워낙 인기이다 보니 뭐 그랬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비해서 입결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너무 높은 입결 때문에 아마 경쟁률 자체도 조금 이제 낮게 형성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률 5대1 미만으로 전원 면접이었었는데, 뭐 그 결과 어쨌든 입결까지도 좀 영향을 미쳤다. 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전 연도에 뽑지 않았었던 인공지능과 IT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가 되어서, 네, 이제 여기도 역시,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입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경영학과보다도 오히려 사실은 이 사회과학대학 쪽이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많이 높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로스쿨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높은데 뭐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에 1.39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뭐 전년도 지금 한 1.56 정도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에 비해서 오히려, 경쟁률은 이제 경쟁률이, 살짝 높아지긴 했네요.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입결 자체도 지금 좀 상승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학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입결이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네,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 자체가 지금 한 1.52 정도가 나왔었는데, 네, 여기는 전년도보다 지금 경쟁률이 낮아진 것도 아니었는데 살짝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쟁률 5대1 미만으로 전원 면접이었었는데, 네, 그때하고 경쟁률이 뭐 비슷하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입결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결과는 사실 이제 진짜 예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네, 2.53 정도 등급을 맞고, 네, 입학했다면 정말 네, 최고의 성과를 이제 낸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외로 구멍이 좀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2.01까지. 2.01까지. 그러니까 이전 연도 같은 경우 한 1.54
이 5사 등급이었는데 2.01까지 일단 좀 내려가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런 부분으로 지금 좀 정리가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보다는 대체적으로 좀 입결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편입니다. 상승한 편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뭐 아동가족학과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 한 1.7에서 한 1.9 정도 사이였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 입결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가장 학생들이 이제 주목하는 바로 여기 메디컬 계열 쪽입니다. 메디컬 계열 쪽인데 2023학년도 입결을 보면 의예과 같은 경우가 1.04, 그리고 치의학과 같은 경우가 1.17, 그리고 간호학과가 1.82,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가 한 1.17이었는데 네, 2023학년도하고 2024학년도 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볼 때 뭐 당분간 이 열기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2025학년도 같은 경우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한 부분들이 연일 지금 언론을 지금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최종 증원 규모가 이제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될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의 영향력이 입결 하락에 일정 정도는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정원 증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파로 같이 생각해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 지원자 수도 네, 매우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입결 하락폭이 어느 정도 나타날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겠죠. 아마 이 부분들은 지금 지원자 수 증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실제로 한 6월 그 다음에 9월 목평을 통해서 최종 인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증원이 될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비수도권 의대를 진학한 수험생들이 반수해서 다시 서울 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원자 수 증가율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그건 이제 좀 향후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을 통해서 나타났던 입학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2025학년도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 어쨌든 변화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이 2024학년도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단순 입결만 가지고 2025학년도를 좀 예측하기에는 쉽진 않은 변수들이 좀 있다. 그건 좀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2024학년도 지금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좋은 대학인데 정말 한 어느 정도 등급을 맞아야 지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제 가늠해 보시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준으로만 좀 살펴보시고 이 연세대 지금 2024학년도 자료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자료를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네, 적당 수준에서 한번 지원 그 어떤 이제 그 성향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수시 연세대 수시 정시 입학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